네, 안녕하세요. 토요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마스터캠 CNC 선반 62강 선반 가공 외경 축 부품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DWG CAD 파일을 활용한 마스터캠 CNC 선반 캠 가공 프로그래밍에 대한 설명드리고요. 평면 관리자 머신 그룹을 활용한 뒷단 1차, 앞단 2차 각각에 대한 가공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업 순서는 오토캐드, 캐드 파일, 그리고 정리 작업을 좀 하고요. 캐드에서는 좀 오토킬이라고 하는 중복선 삭제 요 기능 써서 캐드에서 파일을 조금 정리한 다음에 마스터캠에서 불러와서 NC 데이터, NC 툴패스하고 캠 프로그래밍, 가공 경로 확인,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 NC 데이터 생성까지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1차, 2차라고 가공을 나눴죠. 그래서 축 기준에 1차 가공은 뒷단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외경 단면, 그 다음에 황삭, 정삭, 홈파기. 홈파기 할 때는 좀 깊이 분할을 가공한다는 거, 이런 내용이 좀 있고, 2차 가공할 때는 이제 앞단 가공하겠습니다. 단면 형상에 대한 황삭, 정삭, 홈파기하고 나사 가공까지. 그래서 황삭 가공할 때는 정삭이 0.2mm씩 줄 거고요. 상하 공구 목록은 여기 네 가지 목록, D0101 외경 바이트, 0202, 그 다음에 황삭 바이트, 정삭 바이트, 그 다음 0303 홈 바이트, 0454 외경 나사 바이트, 피치는 1.5짜리 이렇게 쓸 거고, 특이사항에서 여기 내용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사용할 내용은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의 선반 가공 작업을 공개되면 24번의 외경 축에 대한 요 부품, 이전 시간에 DWG CAD 파일을 만들어 놓은 요 파일을 활용할 겁니다. 예. 그다음에 소재 크기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내용들은 요거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특히 나사 가공할 때는 마스터 캐머에서는 박스라고 하는 G92 방식으로 나사 사이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 영상 하단 설명 부분란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됐죠? 자, 그럼 준비된 도면 왼쪽에 보면 도면을 보시고요. 요건 이제 큐넷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의 선반 가공 작업 공개 도면 24번에 해당하는 여기 축 부품 1번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캠 가공하는데요. 여기 파일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캐드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 캐드 파일을 활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 캠을 여기 띄워 놓고요. 자, 우선은 작업 시작할 때 하기 전에 캐드 파일을 제가 좀 정리한다 그랬죠. 여기에 오버킬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중복선을 삭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버전을 낮춰서 저장한 다음에 마스터캠에서 불러오도록 하죠. 자, 여기 자, 단축키는 오버킬이라고 그냥 쳐주시면 됩니다. 이건 단축키가 따로 없고 풀네임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오버킬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버킬 엔터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버킬 즉 중복선을 삭제하는 그 영역 즉 객체들은 이거 백 드래그로 이렇게 다 잡고요.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시고요. 자,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조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단에 보시면 여기 작업이 됐죠. 중복선이 다 그죠. 뭐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아마 중복선이 하나도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하고 되어 있네, 그죠?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파일을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할 텐데요. 상단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 파일 자체를 이제 덮어쓰기를 할 텐데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이 파일 이름이 좀 길긴 한데요. 이 파일 자체가 지금 2018 버전으로 저장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2000 버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캐드 파일을 여러분들이 뭐 외부에서 봤든 본인이 그리든 간에 캐드 파일은 무조건 버전을 많이 낮추십시오. 2000 버전으로 맞춰놓고 캠에서 불러오시는 게 캐드 파일이 열릴 확률이 가장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버전 낮춰주시고 저장 누르고 덮어쓰기 하겠습니다. 전 파일이 저장됐고요. 자, 그러면 마스터 캠 오셔가지고 자, 캠에서 시작할 때 상단에 이게 선반 X9 여기 선반인지 꼭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속성에 레스라고 영어로 써 있는지 선반 캠 가공을 하는 거니까 레스라고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밀링되어 있으면 MCT 쪽이에요. 자, 그러면 파일 열기 누르시고 자, CAD 파일을 열어야겠죠. 그러면 확장자를 CAD 파일로 바꿔주시고 오토캐드 그러면 파일이 여기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스터캠 열어주시고 자, 얘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파일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 파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뒷단 1차, 앞단 2차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뒷단 1차고요. 여기 기준, 여기가 1차 가공할 거고, 자, 이 부분은 2차 가공할 거예요. 2차 가공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공구가 우리가 이제 수평 CNC죠? 그러면 왼쪽에는 척이 있고, 오른쪽에 공작물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공구가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면, 공구가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면 2차 먼저 가공하는 게 아니겠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 파일 자체를, 우리 요 중심 기준으로 이게 뭐랄까요? 이렇게 뒤집어 놓겠습니다.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반으로 뒤집어 놓고요. 그다음 그쪽을 먼저 가공하고 2차 가공 여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조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림 똑같이를 요 선 기준으로 대칭으로 미러에서 복사해 놓겠습니다. 그 작업.
이건 이제 기본 세팅 작업이에요. 상단에 여기 트림 이용하셔서요. 그 다음에 빨간 장대 요거 켜놓고요. 선을 조금 저는 정리할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CNC 선반은 잘 아시겠지만 이 절반만 가공하게 되면 그죠? 밑에 쪽은 자동으로 가공되는 거죠. 따라서. 그렇죠? CNC 선반은. 그래서 위쪽에 해당하는 선만 조금 정리할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선 트리밍 할 건 요 중심선 바깥으로 삐져나온 거 이거 지우고 얘도 지우고요. 그리고 맨 뒤에는 여기 중심선 밑에 있는 요 선 끊어놓고 여기 끊어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선부터는 위에 있는 선 이렇게 다 지워주시면 돼요. 커팅 하시면 됩니다. 트리밍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자, 그리고 여기 트리밍 할 때는 여기 안쪽에는 요 선까지 요거까지. 그러네 요게 이제 바깥지름이고 골지름이잖아요. 나사로 보면. 그러면 골지름은 지울 필요 없습니다. 요거하고 요거는 사실 레이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캠 잡을 때 체인이 이렇게 얘를 걸지 않을 거예요. 체인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살려놓으면 되고 얘 지우고 요거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래놓고 확인 버튼 누르셔서 작업을 이렇게 일단은 완성하고요. 자, 요 파일 그대로를 저 반대편으로 대칭 복사하겠습니다. 상단에 가보면 여기 이동, 대칭 이동 있죠.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자, 대칭 이동할 요소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저는 드래그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잡고 다 잡혔죠? 자, 이상 없으면 여기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선택 완료. 자, 그 다음에 왼쪽에는 세로 축이니까 축을 선택할 거니까 요거 선택하시고요. 세로선 요거 보이죠? 세로선 요거 하나. 지금 이거 제가 점을 찍었는데 이거 점을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점을 찍어도 되고 선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아까 요 선 선택한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상단에 이동, 대칭 이동. 자, 드래그로 다 잡고 됐죠? 자, 그럼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자, 요 버튼 누르지 마시고 그냥 이 선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 선이 선택될 거예요. 제가 요 선을 여기 점을 찍었다는 소리는 점을 찍겠다는 소리고 지금은 그냥 세로선 요거 그냥 찍으시면 돼요. 요거 누르지 마시고요. 사실 이것도 맞고요. 요것도 맞아요. 자,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그러면 이쪽 이 선 기준으로 반대편 하나 더 만들어졌죠. 대칭으로. 이걸 보고 우리 이제 뭐 데칼코마니 형상이라고 하긴입니다만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왼쪽에도 만들어졌습니다. 왼쪽 오른쪽 만들어졌죠. 자, 여기 원점을 잡아가지고 여기 1차 가공할 겁니다. 자, 그럼 이 원점으로 이동시켜야겠죠. 상단에 가보면 이동 원점으로 이동 누르시고 여기 모서리를 찍어서 원점으로 보냅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이거 자동 배열 하게 되면 화면 다시 잡아주고 자, 원점이 이렇게 온 형상이 올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공작물 설정하고 이제 바로 캠 작업 들어가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공작물 설정을 제가 한다는 말은 말씀드린 건 얘를 이제 3D 가공으로도 볼 거라서 그런 겁니다. 네. 사실 CNC 선반은 2D 가공이라서 그죠? 이걸 굳이 3D로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3D로 보기 위해서 조금 작업을 한 개 더 할게요. 속성 앞에 플러스로 왼쪽 마우스 누르고 공작물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제가 공작물 설정의 사이즈는 아마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예, 53파이에 98 길이. 실제로는 49파이고요. 우리 소재가. 그리고 96인데 제가 이제 가공 여유를 지름 쪽에도 길이 쪽에도 각각 여유를 줬습니다.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공작물 속성에 들어가셔서 사이즈를 잡을 건데 숫자로 주지 말고요. 외경에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외경 쪽에 여기 끝점이나 중간점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사이즈가 나오죠. 49파이 나오죠. 근데 아까 53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지우시고요. 53으로 주고 엔터 한번 치겠습니다. 그러면 소재 여유가 조금 더 커져요. 이게 가공 여유겠죠. 자, 그 다음에 길이 부분도 길이 50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눌러주고 중심선 있었죠. 아까 커팅했던 요 중심선 클릭해주면 96이 나올 건데 요거 98로 한다 그랬으니까 드래그를 해서 98로 하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앞부분으로는 소재 여유가 안 나오고 뒤로 2mm가 몰려버려요. 그래서 Z에다가 1이라고 주시면 1mm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좀 다르죠 아까하고. 이제 가공 여유 1mm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확인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척조는 얘를 물고 있어야 되겠잖아요. 주축에서. 그러면 그 척조 형상도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속성 왼쪽 마우스 누르시고 자, 첫 번째 이 형상은 이런 걸로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재료로부터라고 클릭해주면 여기 지금 이따가 좀 보시면 지금 안 보이죠? 그립 깊이 10이라고 주고 나면 12mm가 이렇게 물려요. 여기가 척조 부분이고 12mm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렸다는 소리예요. 네, 그 사이즈로 보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툴패스를 이제 내보면 경로상에서 이해하고 공구가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충돌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여기 척조 형상도 이렇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버튼 확인 버튼 눌러주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공작물 설정하고 척조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캠 작업 진행하시면 돼요. 자, 공정은 이제 한번 여기 참고해 보면요. 1차 가공은 외경 단면 가공을 할 겁니다. 정삭으로. 공구는 황삭 공구 쓸 거지만 정삭으로 단면 가공할 거예요. 여기 단면은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단면.
여기 단면 가공하고, 황삭은 요 바깥쪽에 있는 황삭이겠죠? 그 다음에 정삭은 황삭 남은 정삭, 홈파기는 여기 홈파기. 근데 홈파기의 깊이가 조금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한 방에 가공 안 하고 조금 찌르고 가공하고 두 번째 조금 더 깊이 더 찌르고 이런 식으로 가공할 겁니다. 두 번에 나눠서 가공할 거예요. 그걸 이따가 한번 보죠.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요. 단면 가공할 겁니다. 그러면 단면이라고 써 있습니다. 단면 가공 클릭하고, 자, 그럼 공구 첫 번째 공구인데 저는 요 외경 황삭 바이트 가지고 단면 정삭할 거거든요. 노절은 R0.8이라고 써 있고 제가 여기 인서트를 CNMG하고 DNMG로 좀 구분해 놨어요. 자, CNMG 가지고는 황삭 가공하고 DNMG는 정삭 가공하고 거고요. 홀더는 거기 어울리는 홀더 쓰면 됩니다. 예, 그거 참고하고요. 다시 파일 돌아와서, 자, 요 파일 요거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 보시면 홀더 정보하고 인서트 정보가 나옵니다. 홀더 정보, 인서트 정보, 요 두 가지를 볼 건데 홀더 들어가서 저는 MW 요거 안 쓸 거고요. 홀더 블록이 들어가서 여기 PCLNR에 256M에 12짜리 요거 쓰겠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 인서트는 아마 CNMG 되어 있을 겁니다. CNMG 120408, 요게 08이 노조할 0.8이라는 소리겠죠. 여기 코너 08이라고 써있는 건 0.8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상 없으면 확인 눌러주고, 자, 공구번호 1번 다 들어갔으니까 쓰면 되고요. 이송속도 F0.25, 황삭은 이렇게 쓸 거예요. 정삭이지만 요 황삭 공구니까 그냥 요 값 그대로 쓸 거고요. 주축 회전수는 S120, 그러니까 CSS가 G96이고 RPM은 G97입니다. RPM은 고정 RPM이고 CS는 여기에 추속 일정 제어 방식이라서 추축의 그 가공되는 지름값이 점점 작아질수록 회전 속도가 늘어나죠. 그러면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최대 주축 회전수, 즉 이 부분이 G50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리미트를 걸어놔야 돼요. 또 만 RPM까지는 돌아가면 안 되겠죠. 일반 실선발 만 RPM까지 돌아가면 큰일 나겠죠. 모터가 탑니다. 자, 그럼 여기도 1200으로 가겠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G96S 1120이면, 그죠? 1분에 120m의 그 칩이 이제 배출되는 양으로 회전한다는 그런 소리고요. 그래서 점점 지름이 작아질수록 칩의 배출량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늘어나게 돼요. 자, 그걸 제어하려면 여기서 G50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S1200이라고 주면, 이렇게 주면 RPM이 1200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이상 없고, 자, 단면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진입 이렇게 두고, 자, 요게 한 번 가공한다는 소리고요. 이거 가공 여유는 따로 여유를 주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이 단면을 가공한다는 소리고, 그리고 공구가 여기서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가공 길이 여기 경로 결의를 1mm 정도 조금 더 내려주시면 조금 더 여유 있게 그 X 방향을 좀 더 내려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축 기준으로 윗부분이 X의 플러스 방향이고 아랫부분이 X의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공구가 여기까지만 내려오면 안 되고, 왜냐면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 앞에 이렇게 꼬다리가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구는 즉 X 제로보다는 조금 더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오시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자, 그래서 이 확장 길이를 한 1mm 정도 여유있게 좀 더 주면 조금 더 내려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제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거 제로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면 쓱 지나갈 건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하나의 공정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가공 경로라고 있어요. 요거 왼쪽 마우스 클릭해 보면 공구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플레이 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 제가 한번 세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원래 얘가 여기 요 기준에 맞춰서 공구가 요 끝에 올 거거든요. 중심에. 그렇게 해도 사실 꼬다리는 안 생겨요. 캠으로 짜게 되면. 근데 이 소재의 어떤 재질에 따라서는 이게 소재 자체가 가공되면서 깎이는 게 아니라 이거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밀리게 되면 이렇게 이물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에. 소재의 재질에 따라서. 그거 방지하려면 조금 더 여유있게 한 1mm 정도 더 X 방향으로 내려주시는 게 더 낫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1mm 정도 더 내린 거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면에 대한 정삭 가공은 끝났고요. 우리 지금 1차 가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상에 대해서 황삭 가공하겠습니다. 같은 공구 쓸 거예요. 방금 요 단면 가공했는 거.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황삭 가공 들어가시고요. 자, 툴패스에서는 여기 이면은 다 이미 가공됐으니까 가공이 안 된 게 요 R 부분부터죠. R 여기부터 밑에 부분 여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그 공구를 여기까지 지나가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뒤집어서 반대로 가공할 때는 요 면까지 다 가공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사실 좀 중복 가공이 되긴 할 거예요. 뭐 제조 조절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요대로 하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 그럼 공구는 요까지만 간다는 소리고요. 황삭 가공입니다. 자, 요 공구 그대로 쓰겠습니다. 아까 썼던 거. 그 다음에 F0.6 그대로 쓰고, 공구 회전, 그죠? 추측에는 그 공구 번호는 다 똑같죠? 됐고, 자, 추측에는 그러니까 CSS G96 S120, 자, 최대 주축 회전수 G50의 S1200.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블로드 온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 황삭 파라미터 들어가서 이상 없고, 자, 요게 가공 깊이 같은 간격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림이 보이죠? 요 간격을 등간격으로 해서 X쪽, 지름 쪽을 이렇게 이제 먹이고 가공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2mm씩 먹인다는 소리니까 한쪽 방향으로, 지름으로는 4파이씩 가공하는 거죠. 저는 이제 2파이씩 가공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1로 바꿔주셔야지 2파이로 가공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재 요율은, 정상 요율은 0.2mm 준다는 건 요걸로 의미해요. X축 가공 간격이라고 하는 건 여기 지름 쪽이죠. 지름 쪽 0.2mm 남기는 거고, Z쪽 가공이라고, 가공 요율이라는 건 요 측벽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정상 요율 0.2mm는 여기 X 지름 쪽, 측벽 쪽 각각을 얘기하는 거라서 요 데이터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은 특이사항 없고, 여기 재료 인식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재료 설정 외곽 크기 적용 이걸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작물 설정을 해서 여기 53파이로 잡았죠. 도면은 49지만. 그러면 여기 4파이, 그러니까 요 2mm, 2mm 가공 여유 있는 걸 인식하고 가공시키겠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요거 안 하시게 되면 여기 2mm를 한 방에 확 깎아버리기 때문에 가공 깊이량이 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재료 설정 외곽 크기 적용을 좀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확인 눌러주고, 자, 그럼 황삭 가공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황삭이 들어갔습니다. 자, 나머지는 정상이 남았겠죠. 자, 그러면 황삭 가공에 대해서 가공 경로 들어가서 우리 한번 보죠. 이렇게 가공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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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공된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아, 여기도 가공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죠. 이렇게 가공됩니다. 자, 요건 정상이 나머지 가공하면 될 거니까 됐고요. 홈파기는 가공이 안 됐죠. 예, 맞아요. 홈 쪽으로는 공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남은 게 0.2mm라는 소리예요. 됐죠? 자, 그 다음 확인 눌러주고. 자, 이제 정삭 가공 갈게요. 정삭은 노즐이 04짜리고 DNMG 공구 쓰겠습니다. 자,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정삭 가공. 그리고 황삭에서 우리가 체인 잡았던 부분을 쓸 거니까 굳이 여기 클릭할 필요 없이요. 여기 최종이라는 거 눌러주시면 이 직전에 황삭의 체인을 잡아줄 거예요. 가공 영역을 확인 눌러주고. 자, 그 다음 공구는 요거 쓰겠습니다. 요 밑에 거, 세 번째 거 보시면 2121이라고 써 있는데요. 요거 지금 피니시라고 돼 있죠. 예, 요게 이제 정삭 공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노즐이 08이, 04가 아니에요.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해서 우선은 홀더 쪽 들어가서, 홀더 블록에 들어가서, 저는 홀더는 요거 PDJNR의 255M의 15짜리 요거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는 DNMG 쓰겠습니다. 이거 아마 VNMG 돼 있을 텐데요. 들어가셔서 DNMG의 1504, 04짜리. 요게 노즐이 04라는 소리겠죠. 확인 눌러주고. 자, 그럼 여기 노즐 04로 바뀌어 있고요. 확인 눌러줍니다. 자, 공구번호 2번이죠. 2번, 2번, 2번이고, 이동 속도는 0.15라고 할 거고, 추측 회전수 CSS G96의 S 180, 그 다음에 G50의 S 1800으로 하겠습니다. 정상이죠. 미안해요. 그 다음에 쿨러저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십니다. 됐고, 자, 정삭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정삭은 한 번 가공한다는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 간격이라고 하는 건 2mm 범위 내에서 한 번 가공하고, 지금 남은 거는 0.2mm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 가공하고 마는 거예요. 정삭 요금 주면 안 되고, 기타 특이사항 없고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쓱 지나갈 겁니다. 자, 요거 그 경로대에서 요거 다시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해 보시면 공구가 이렇게 타고 가는 게 보일 거예요. 됐죠? 자, 이상 없이 다 가공이 됐습니까? 여기도 남은 거 없네요. 여기도 남은 거 없고, 공구는 여기까지 가고, 여기는 가공 안 했습니다. 홈파일 가공 들어갈 거니까. 됐고. 자, 이제 홈파기를 하면 되는데, 홈파기 요 깊이를, 여기 잠깐, 스마트 치수 잠깐 이용해서요. 여기 길이를 한번 재보면, 깊이가 4.5m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5mm라고 써있죠? 4.5mm. 자, 요런 경우에는 4.5mm인데요. 우리가 폭이 3짜리 깊이 가지고 한 방에 찌르기에는 깊이가 좀 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를 분할할 거예요. 어떻게? 그냥 요만큼씩 찔러서 한 요거 절반 정도만 찌르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이렇게 찌르고 해서 이렇게 깊이를 분할해서 가공한다는 방식, 요거 적용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홈파기 가공. 그 다음에 체인으로 선택하고 확인 눌러서요. 홈파기 체인을 걸어줘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범위를 가공한다는 소리고요. 확인 누르고. 자, 홈파기 공구는 여기 보시면 T4747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고, 얘는 홀더 같은 거 건드릴 필요 없이 인서트 쪽에다가 요거 제가 홈바이트 폭은 3짜리 쓸 거거든요. 나사는 피치 1.5짜리고, 자, 홈폭은 3이기 때문에 다시 프로그램에 와서 여기 T라고 하는 요 홈폭을 3으로 그냥 바꿔주겠습니다. 인으로 요거만 바꿔줄게요. 그래놓고 확인으로 빠져나오면 홈 사이즈가 W, 즉 위더스가 3mm라고 바꿔 있으면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공구번호는 3번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3번, 3번, 3번.
자, 얘는 정삭을 따로 안 할 거고 한 방에 다 찌를 거라서 그냥 이렇게 하고요. 속도는 F0.05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고정 RPM 방식으로 가고 500rpm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 주축 회전수는 필요 없죠? 얘가 97로 얘는 G97인데 97로 주축 회전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 밑에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시면 되죠. M08이 뜰 거고 그 다음에 홈파기 형태 들어가서 이건 직각으로 내려온다는 뜻이고 그 다음 황삭 파라미터 들어가면 제가 황삭만 쓸 거고 일단은 정삭을 안 할 거라서 체크를 이건 일단 빼고요. 다시 황삭 들어오셔서 자, 이렇게 양방향으로 중간 찌르고 뭐 양방향 찌른다는 소리고 요거는 방향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정삭 요인은 따로 안 줄 거고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공하면 되긴 하는데 아까 키피 가공을 준다 그랬으니까 여기 보시면 키피 가공이라고 있는데 이거 체크를 켜주셔야 돼요. 요거 한번 왼쪽 마우스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삭 가공했으라고 말은 정삭이지만 키피를 2번 나누겠다는 소리예요. 제발 이해됩니까? 이 일정한 간격이 아까 4.5mm를 정확하게 반 나누겠다는 소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3으로 하면 3번 나누겠다는 소리고 4로 하면 4번 나누겠다는 소리겠죠. 자, 우리 2로 할게요. 다음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시면 반 찌르는 게 보일 거예요. 정확하게 반 찌르고 이렇게 반반씩 찔러 들어갑니다. 이게 깊이 가공, 분할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요까지. 자, 그럼 여기 있는 전체 공정을 자, 가공 경로 그룹 1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요. 체크가 하나, 둘, 셋, 4개가 켜져 있으면 이렇게 켜놓고 상단에 가공 경로 클릭해 보시면 전체 공정을 볼 수 있습니다. 단면 가공, 그 다음에 황삭, 정삭, 홈파기 이렇게 가공된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작물 설정해서 3D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모의 가공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3D로 가공 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왼쪽 마우스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3D 가공으로 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라는 게 따로 창이 하나 열려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2D 가공은 굳이 3D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교육 차원에서 보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3D가 아닌데 요거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입체 놓으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꾹 누르면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또 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플레이 눌러보면 이게 조금 빠를 겁니다, 속도가. 그럼 속도 제가 좀 줄일게요, 일부러. 플레이 눌러보시면 단면, 그 다음에 외경 항삭 가고, 그 다음에 정삭, 그 다음 홈파기 이렇게 찌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쭉 보면 이렇게 가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지금 까만색으로 이 선이 보이는 건 요거는 무슨 선입니까? 퀘드 선이니까 당연히 보여야 되겠죠. 그죠? 요 선 경계로 그죠? 소재가 남아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더 파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가공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차는 그냥 좀 내려놓을게요. 자, 그래 놓고 요거를 이제 툴 패스를 바로 지원 눌러서 툴 패스를 뽑아도 되는데 우리가 1차 뒷단, 2차 앞단까지 하는 거니 다 각각 다 완성하고 나서 하나씩 뽑도록 하죠. 우선 요거 창을 조금 당겨 놓고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가공하는 게 어디까지? 지금 어디 작업했냐면 축 가공의 1차 뒷단 가공하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용한 공구 세 가지, 단면 친 거, 그 다음에 정삭, 콤파 이거 세 가지 공구가 있는데 그 공구 그대로 이 2차 앞단에서 가공할 거니까요. 가공 그 공구를 조금 저장하고 가도록 할게요. 근데 나사는 안 썼지만 나사도 일부러 한 개 집어넣고 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작업할 공구를 미리 저장해 놓는 거예요.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선반 공구 관리자 잠깐 들어오시고요. 지금 사용한 공구는 세 가지인데 우리가 앞단에 나사 가공도 할 거니까 나사까지 미리 여기 추가시켜 놓겠습니다. 그래 놓고 요거 4개를 저장할 거예요. 하단에 보면 우리가 사용한 리스트가 있는데 이거 내려 보시다 보면 나사라고 있어요. 9494 요거 있네요. 나사. 요거 이거 일단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 여기 놓으시고 그럼 4개가 들어갔고요. 여기 지금 연두색 돼 있는 건 사용을 실제로 한 공구고 이건 아직 공구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지금 일단은 4개만 넣어 놓은 상태에서 하단에 여기 새로운 공구 목록 만들기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됐죠? 자, 공구 그 목록 이름을 이제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2차 앞단 가공할 거예요. 자, 그래서 편의상 저는 105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5 툴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툴 DB를 만들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105 기억하십시오. 105. 네, 105. 자, 이거 저장하게 되면 105라고 하는 여기 창이 뜨죠. 당연히 하나도 없죠. 새로 만드는 거니까. 자, 이거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로 다 잡고 드래그 앤 드롭 놓으시면 이렇게 4개가 박히죠. 자, 그래 놓고 이거 확인 누르시면 105 툴 데이터베이스에 이 4가지 공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확인 눌러주고. 자, 이렇게 저장해 놓고 가는 게 편하겠죠. 아니면 미리 공구 목록을 저장해 놓으시면 되죠. 여러분도 어차피 장비에다가 공구 세팅은 다 되어 있을 거니까 그 상황적으로 그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쨌든 저는 여기 1차 뒷단 가공한 공구 목록을 그대로 저장했어요.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진행하죠. 이제 앞단으로 올 겁니다. 여기 앞단 2창 가공에 다시 여기 원점으로 이제 옮길 거예요. 그러려면 하단에 여기 평면이라고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밑에서 두 번째 평면 관리자라고 올게요. 평면 관리자로 와서 이제 원점을 다시 한 개 더 추가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왼쪽 마우스 클릭. 자, 지금 사용한 건 평면, 요거 WCS-CT라고 쓰여있는 요 세 가지가 공구 목록, 원점을 오른쪽에 뒷단 1차 가공 잡은 거고요. 요걸 다시 복사할 거예요. 복사를 하게 되면 한 개 더 생겨요. 다시 1이라고. 자, 그래놓고 여기 원점을 요 화살표 보이시죠?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요 원점을 콩 박아주시면 원점이 하나 잡혔고요. 이게 끝이 아니고 요거 는 보이시죠? 는 클릭해 주시면 아까 상단에 있던 WCT가 여기로 다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점이 한 개 더 잡혔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해됐으면 확인 눌러 주십시오. 그럼 원점이 이렇게 한 개 다시 잡혀요. 여기도 원점이 원래 살아있고 여기도 원점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 이거 무시하고 그냥 해버리면 여기다 그냥 원점 그냥 박아버리면 뭐 원점으로 이동해버리면 이거 다 원점이 다 깨져버립니다. 1차 가공했던 것들이. 자, 그래서 이 방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됐고, 자, 빨간색 화살표에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여기서 선반 그룹에 들어가셔서 새 머신 그룹의 선반 요거 눌러주시면, 그죠? 예, 머신 그룹이 한 개 더 생깁니다. 예, 따로따로니까 여기 뒷단 따로, 앞단 따로라고 보고 이제는 만드는 거니까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자, 머신 그룹이 하나 더 만들어졌죠? 예. 그럼 아까 같은 방법으로 또 하시면 돼요. 속성에 들어가서, 그죠? 그 다음에 공작물 설정에 들어가서, 근데 이 초기 값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해요. 속성 한번 눌러보시면,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선택만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이즈가 여기 2.3선으로 보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1차 가공에서 뒷단 가공할 때 요거를 이미 사이즈를 한번 잡고 왔잖아요. 앞에 거. 맞죠? 그래서 이거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특이한 거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ESC 한번 눌러주시고 이게 소재가 잡힌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사이즈가 자동으로 다 들어왔죠?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다음에 척조 형상도 속성 눌러보시면 뒤에 바로 잡혀요. 그러나 이거 체크는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재도 잡았고 척조도 이렇게 물어놨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아까 했는 것보다 조금 더 과정이 좀 편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단면 가공하죠. 가공 경로에 자, 가공 누를 건데,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보시면,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우리 선반 공구 관리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마 공구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모션 그룹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하단에 있는 모션 그룹을 풀로 와서 쓰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장해 놓은 거. 요거 열기 누르고, 자, 우리 105라고 있었어요. 요거 선택해서 열기 누르면 공구 4가지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저장했던 거.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고 드래그 쭉 올려서 이렇게 태우시면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공구 목록이 4개가 만들어진 거 세팅된 거예요 이미.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단면 가공부터 하죠. 단면 가공 우리 2차에 지금 1번 가공합니다. 자, 공구 자동으로 나오죠. 우리 아까 1번 공구 썼었죠. 단면 가공할 때 F0.25 CSS G96 S120 S1200 G90에 S1500 1200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러드 온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상. 자, 그다음 단면 파라미터 들어오셔서 한번 가공하는 거고 우리 확장은 1mm 정도 내린다 그랬고 여기는 반드시 제로 주자 그랬죠.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공구가 쓱 지나갈 거예요. 자, 이거 여셔서 여기 가공 경로 들어가서 플레이 한번 눌러보시면 공구가 내려가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내려간다면 문제가 없죠? 예, 됐습니다. 자, 이거 확인 버튼 누르고요. 그럼 단면 가공 끝났고. 자, 이제 껍데기 여기 그쵸? 외경 쪽에 우리 황삭 들어가겠습니다. 예, 황삭 가공하고 정상 연영점이 똑같습니다. 아까 뒷단 가공했을 때 하고.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 황삭 가공. 앞부분도 아마 R이 잡혀 있는데요. R 밑에 부분 여기 클릭하고 휠을 당겨서 여기까지만 가면 되겠죠, 공구가. 여기는 척조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쵸? 예, 충돌 날 거예요. 일단 확인 눌러주고. 자, 이거 그대로 황삭 파이트 그대로 쓰고 F0.25 그대로 쓰고 CSS G96에 S120 G50에 S1200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로드 온 해주셔야지 M08이 뜨고요. 자, 그 다음에 황삭 파라미터 들어가고. 자, 이거는 2파씩 가공한다 그랬으니까 아까 이거 1 했던 거 그대로고 정상 여유. 자, 그 다음에 제로 인식을 시켜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지 우리가 여유 여기 3mm 4파이 정도 여유 줬던 부분까지 인식을 할 거니까. 그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황삭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조금 기다렸다가 또 그림을 다 보고 가도록 하죠. 이렇게 홈파기 부분은 공구가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예, 맞아요. 공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 들어가는 옵션으로 우리가 일단 이렇게 들어가는 옵션을 켜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황삭 가공이 진행됩니다.
쭉 타고 됐죠? 자, 이거 가공 경로 들어가서 한번 더 보시면 네, 좀 속도는 빠르지만 아까 그 경로는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게 남아있는 값을 보려고 합니다. 소재 여유가. 그렇죠? 0.2mm씩 이렇게 가공이 덜 되고 남은 거예요. 아시겠지만 됐죠? 여기 황삭이니까요. 이렇게 0.2mm씩 이렇게 측벽도 바닥도 다 남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고 자, 확인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정삭 가공 들어가겠습니다. 가공 경로 들어가서 정삭 가공. 체인으로 여기 아까 여기 황삭 이렇게 체인 잡았던 부분은 한 번 더 써먹을 수 있으니까 최종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그 다음에 요거 공구 누르시고 됐죠? 아, 정삭 공구니까 요거 돼야 그죠? 요거 2번 공구 쓰고 F 0.15 CSS에 S180 G50에 S1800 CSS G96에 S180 G50에 S1800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러드 온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정삭 파라미터 들어가서 한 번 가공 정삭 여유 없이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쓱 타고 지나갈 거예요. 얘 마찬가지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도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해보시면 나머지 남은 것들을 다 가공하게 될 겁니다. 확대해서 좀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지금 선들 까만 석선이 요 캐드선이니까 위쪽으로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쵸? 정상 여유 없이 했으니까. 다음 홈파기 가공하고 나사 가공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 이제 홈파기 한번 들어가 보죠. 가공 경로에 홈파기 가공. 홈은 여기다 그죠? 그래서 체인 확인 누르고 영역을 잡을 때 여기 잡고 여기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 영역을 강화한다는 소리고요. 확인 누르고 자, 공구는 홈 공구 자동으로 보이죠? 이게 자동으로 여기에 어울리는 공구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사실 이게 켜져 있어서 그래요. 이걸 빼게 되면 공구 우리가 가져왔던 4개 공구 그대로 다 보이고요. 여기서 활용될 공구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폭도 3으로 되어 있네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정상은 제가 따라 안 한다 그랬고 속도는 F0.05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CSS RPM이죠. 홈파기는 RPM G97 방식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는 500. 그 다음 여기는 의미 없고 쿨런트 들어가셔서 0, 온 해주셔야지 M08이 뜨고요. 자, 홈파기는 수직으로 내려오는 거, 그 다음 황삭, 정삭은 안 할 거니까 빼고, 황삭에서는 양방향 가고, 요거 제로 하시면 돼요. 요거 깊이 가공 할 필요 없죠? 요 도면상에서는 깊이가 얕아 보이기 때문에 그냥 한 방에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깊이 가공은 되고, 여유만 제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 눌러주면 공구가 쓱쓱 지나갔습니다. 이상 없고, 요거는 가공 경로 안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나사. 요 나사는 M35의 피치 1.5짜리입니다. 요거 데이터 관련돼서는 요거 조금 볼까요? 요거는 이제 뭐 안찌름, 바깥찌름 쪽이 35고, 안찌름 여기가 뭐 33.36, 376이죠?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사는 박스로 G92 방식으로 가공한다 그랬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저립은, 여기 이제 저립 깊이 데이터인데요. 맞죠? 참고 데이터죠. 피치 1.5일 때, 요렇게 G92 방식에서는 6번 가공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일단 캠으로 다시 와서 자, 가공 경로 들어가서요. 여기 나사 가공 나사 공구 여기 바로 보이죠? 근데 이 공구는 우리가 세팅을 안 했어요.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고 피치가 1.5니까 지금 피치가 1짜리로 지금 인서트가 꽂혀 있어요. 그리고 인서트 블록이 잠깐 들어가 보면 이게 아마 15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십니까? 15 그죠? 여기 아마 1.5일 겁니다. 15 혹은 150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다섯 번째 맞죠? 확인 눌러주시면 요거 맞네요. 1.5짜리 인서트 됐고 확인 누르고 공구번호 4번입니다. 4번, 4번, 4번. 자, 이송 속도는 앞에 거니 요거 클릭해 놓은 상태에서 요거 체크가 사라졌죠. 자, 여기가 우린 그 나사는 G97 방식입니다. 고정 RPM 방식이고 여기 500 적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건 의미 없습니다. 자, 쿨런트 들어가셔서 플러드 온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사 형태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저는 공식으로 계산해서 조금 쉽게 할 거예요. 여기 들어가 보면 자, 기본 외측 지름이 얼마입니까? 우리 미터 나사입니다. 기본 외측 지름은 35mm였고 M35니까 리드는 여기를 이제 피치라고 생각하시고 1.5라고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바깥 지름이 35고 내측 지름 즉 골지름이 33.376이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데이터상으로 요거 잠깐 눌러볼까요? 33.376. 이렇게 나오죠. 요 데이터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데이터 있죠. 33.376 그죠?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요 데이터 값에 의해서. 네, 이상 없죠?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데이터는 여기에 다 들어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작 위치 끝이치만 알려주면 됩니다. 시작 위치 클릭해서 시작은 여기 시모다야 부분 시작이고 나사의 끝은 여기 뒤에 나사 틈새 있는 여기까지가 나사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공 파라미터 들어가셔서 캔드가 아니라 박스로 해주셔야지 G92로 뜨고 그 다음에 진입 영역은 한 피치 앞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 피치 앞이라고 해서 1.5 피치, 한 피치 앞에서 공구가 진입하고, 그리고 빠져나올 때도 한 피치 뒤에서 빠져나와야지 온전하게 나사가 나기 때문에 확장 길이 뒤쪽은 1.5라고 주시면 돼요. 1.5, 1.5. 가공 횟수는 6번으로 아까처럼, 횟수가 아까 6번이었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놓고 확인 눌러주시면 공구가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근데 한 방에 지나가지만 실제로는 요거 가공 경로 들어가서 보시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가 잘 모르겠죠? 얘를 이제 3D로 보게 되면 조금 이제 눈에 들어와요. 일단 요거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공정을 짰고요. 여기 전체 공정에 대해서 가공 경로 그룹 2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체크가 다 켜졌고요. 5가지 공정. 상단에 가공 경로 들어가셔서 플레이 눌러 보시면 여기 상태에서 이제 2차원으로 캠 가공 볼 수 있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다 나눠서 가공한다는 소리예요. 여기 저립 깊이에요. 여기 하나하나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3D 시뮬레이터로 보면 되겠죠? 확인 누르고 상단에 모의 가공 들어가시면 다시 이렇게 떠지고요. 자, 요거는 뒤쪽에 있을 거야. 됐죠? 요거 플레이 눌러 보시면 이제 전체 공정 보겠죠? 여기 황석 가공 단면을 쳤습니다. 황석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사기 타고 쭉 지나갔을 거고, 타고 지나가죠. 자, 그 다음에 홈 찌를 거고, 그 다음에 나사낼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됐죠? 그 다음에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회전해서,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꾹 누르면 이렇게 회전됩니다. 자, 그래놓고 확대해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된다는 소리예요. 나사산도 이렇게 정확하게 났죠. 그리고 까만색 선들은 캐드선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이상 없이 가공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전체 공정 이것도 좀 칸을 저기 좀 줄여 놓을게요. 또. 자, 그래서 여기 체크가 다 되어 있는데, 머신 그룹 여기 가공 경로 그룹 1이 있고 그룹 2가 있죠. 체크가 이게 왔다 갔다 위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일단은 요 위쪽에 체크가 4개 켜져 있으면 이 상태에서 지원을 눌러서 공정 하나 짤 거고요. 제네릭 환압 2X 레스라고 하는 포스트 써서 G코드 뽑도록 하죠. 화면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데스크탑에다가 파일 이름은 이게 1차 가공이죠.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05 대문자 5에 1차 가공 0501로 하겠습니다. 2차 가공은 05에 02번이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꼭 괄호에다가 1차 뭐 뒷단이라고 해주면 조금 이해가 되겠죠. 5에 0501번 .nc 파일로 저장한다는 소리예요. 1차 뒷단, 뭐 2차 앞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칭은 그건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마스터캠에서 제공하는 코드 엑스퍼트라고 하는 그 에디터 창이 뜨는데요. 거기서 이제 G코드를 뿌려줄 거예요. 그럼 우리 G코드를 확인하고 필요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해서 조금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 EOB 뒤에 그 다음 여기는 프로그램 번호인데 프로그램 번호가 우리가 아까 0501번이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내용들은 뭐 다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용은 필요 없는 내용 같아요. 드래그로 다 잡아서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원점 가고 G50에 원점 잡는 방식 전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지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 단면 가공이고요. 공구 아직 안 바뀌었고, 쭉 내려가 보면 이제 이렇게 공구가 바뀌는 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공구가 바뀌는 거예요. 이 DNMG가 그죠? 정사 공구죠. 사실 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이걸 남겨도 상관없습니다. 관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요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지워버리죠. 2번 공구. 자, 그 다음에 3번 공구 여기도 이거 좀 지우고, 3번 공구는 홈파이 공구였죠. 아까 홈은 RPM 500으로 했었고, 자, 홈파이 공구로 이거 홈을 이렇게 찔러주면 1차 뒷단 가공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넣고, 자, 그 다음에 상단에 저장 한번 누르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다시 캠 프로그램 가가지고요. 이번에는 가공 경로 그룹 2 요거 체크해 놓고, 체크 다 옮겨왔죠? 다시 여기 G1 눌러서 G코드를 뽑도록 하죠. 확인 누르고, 자, 저장이 치는 데스크탑이고요. 아까 요거 클릭을 해서 요거 이름 좀 바꿔주면 되겠죠. 저장 이름 02번이고 요거는 2차의 앞단입니다. 이렇게 요건 그냥 제가 편의상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해주면 앞단 가공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G코드가 앞단. 그래서 여기 뒷단, 앞단 나오죠. 예, 됐죠. 얘 마찬가지 뒷단, 그 2차 앞단은 이렇게 또 지우고 0502번으로 해놓을게요. 그럼 되겠죠. 자, 그럼 얘도 요거 G50은 지우고, 요게 이제 공구, 그죠? 이렇게 가공이 되죠. 1번 공구 불러와서 단면 가공하고 황삭 가공을 쭉 할 거예요. 쭉 가다 보면 이제 정삭 부분이 나올 겁니다. 정삭 나왔다, 그죠? 이 부분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정삭 가공하고, 그 다음 홈파기 가공을 할 거고요. 3번 공구. 그 다음에 나사 가공 여기 있을 거예요. 4번. 맞죠? 나사 가공.
나사 가공 여기 있고 G90이라고 아까 제가 쓴다고 했으니까 G92가 돼 있고 피치가 1.5라고 돼 있습니다. 네, 나사 가공도 온전하게 되네요. 그럼 가공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아까 6번 우리 가공하기로 했으니까 공구를 이렇게 세팅해 주면 됩니다. 얘 마찬가지 저장 한번 눌러주시면 각각 파일이 이거 1차 뒷단, 2차 앞단 각각으로 가공이 이렇게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파일은 밖에 있겠죠? 파일 두 가지 NC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럼 완성된 모습 잠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요. 자, 여기까지 이상 없으시죠? 자, 그럼 이번 작업 했는 거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작업은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마스터캠 CNC 선반 62강이고요. 선반 가공, 외경 축 부품 캠 프로그래밍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작업을 할 때 오토캐드 파일 가지고 작업을 했고 오버킬이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중복선 먼저 삭제하고 미리 정리한 다음에 마스터캠에서 불러와서 NC 툴베이스 프로그래밍 작업하고 경로 확인해서 모의 가공 시뮬레이션 검증까지 하고 NC 데이터를 생성하면서 우리가 조금 수정했다 그죠? 확인했고 이렇게 작업 진행했습니다. 공정은 1차 뒷단, 2차 앞단을 해가지고 앞뒷단 다 가공했고요. 그 다음 공구 목록은 여기 4가지 공구 사용했고 공구도 우리가 조금 저장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설명드렸고 여기서 사용한 예제는 컴퓨터용 선반 기능사의 선반 가공 작업의 공구도면 24번에 1번 부품 외경 축 부품에 대해서 DWG CAD 파일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되죠? 나사는 G92 박스 요 방식 사용했고요. 네, 기타 내용도 여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은 제가 여기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해 놓을 거니까 그 파일들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작업은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